다정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대왕의 나날이 저물어 가던 무렵 한양에서 반나절 떨어진 평야 고을 연사년에는 남원 윤씨 종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 땅은 쩍쩍 갈라졌으며 백성들은 기근과 무거운 세금의 허리가 휘어지도록 고통받고 있었지요. 더욱 기이한 것은 마을마다 떠도는 소문이었습니다. 무당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하늘에 불기운이 가득하다. 올해는 큰 화호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을 쳐다보았고 밤마다 붉게 물드는 노을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전쟁은 없으나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살을 뜯어먹고 흉년이 들어 굶주린 자들이 거리를 헤매는 시절이었지요. 남원 윤씨 종가 역시 이러한 불길한 기운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양반가의 위험은 여전했으나 집안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원 윤씨 종가에는 길복이라는 이름의 젊은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20살을 간 넘긴 나이였지만 그의 어깨는 이미 수많은 짐을 져서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요.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종가의 메인 몸이었으나 길복은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러했습니다. 길복은 어려서부터 힘이 좋고 일손이 빨라 주인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부지런함 덕에 다른 머슴들보다 한 끼 더 먹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밤이 되어 홀로 누우면 길복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언젠가 나도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 헛된 꿈인 줄 알면서도 그 꿈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길복의 얼굴은 여느 머슴과 달리 희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 꼭 양반집 서자 같지 않은가? 그러나 길복은 그런 말을 들으면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허황된 소리라 여기며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남원 윤씨 종가의 가장은 윤대감이라 불리는 노인이었습니다. 한때는 벼슬도 하고 재산도 넉넉했다 하나 이제는 병약한 몸으로 늘 약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대감의 얼굴은 언제나 창백했고 기침 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감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연이었지요. 연희는 과부가 된 지 3년이 된 젊은 교수였습니다. 26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친정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었지요. 그녀는 온화한 성품으로 집안 식솔들을 대했으나 속마음만큼은 강직하고 꿋꿋했습니다. 연희는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길복에게도 언제나 따스한 말 한마디를 건네곤 했지요. 집안 살림을 쥐고 있는 이는 박노인이라는 집사였습니다. 나이는 60을 넘었으나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빠릿했지요. 그는 구두쇠로 소문이 자자했고 욕심이 많아 길복을 비롯한 머슴들을 꿍꿍이 속셈으로 부려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유명한 무당 봉화나인이었지요. 봉화나인은 남원 윤씨 종가의 오래전부터 얽힌 불의 기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경고했으나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길복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다가 대감의 약을 타렸습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약탕관을 지켜보며 길복은 하루를 준비했지요. 낮에는 논밭을 돌보고 마구간 일을 도맡았습니다. 말에게 여물을 주고 마구간을 청소하며 땀이 등을 흠뻑 적셨지요. 그러나 길복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희가 마루에 앉아 글 읽는 소리를 내는 시간이었지요.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마당 가득 퍼지면 길복은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연희는 길복을 몰래 불러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길복아, 글을 알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길복은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있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은근한 정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서로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이 한창 무르익어 갈 무렵 고을에 떠돌이 도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도사는 윤대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하늘의 불을 다스리는 비방이 있사옵니다. 그리고는 비밀스러운 약재 한 상자를 팔고 사라졌지요. 약재를 받아든 박 노인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봉화나이는 그 약에서 묘한 불내를 맡고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약은 사람의 양기뿐 아니라 숨은 불길을 깨우는 독입니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허튼 소리라 여겼습니다. 한여름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윤대감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은 도사가 준 비밀 약환을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지요. 길복은 밤마다 탈진에 쓰러졌습니다. 낮에 고된 노동에 지쳐 뼈마디가 쑤시고 온몸이 무거웠지요. 어느 날 밤 그는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양반처럼 허리를 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감께서 드시는 약이 그토록 귀하고 신비롭다는데 그 약을 먹으면 이 피곤함이 사라질까? 길복의 마음속에 욕망이 싹 텄습니다. 며칠 뒤 우연을 가장하여 길복이 약상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박 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길복은 손을 떨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빛이 감도는 작은 약환들이 들어 있었지요. 길복은 호기심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작은 약환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의 몸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화산 같은 열기가 치솟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지요. 길복은 비명을 삼키며 방을 나왔습니다. 길복은 미친 듯이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찬물을 길어 온몸에 끼얹었으나 열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몸속에 아궁이가 있어 장작을 계속 던져 넣는 것 같았지요. 신음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길복은 우물물에 온몸을 담갔습니다. 그러나 물은 금세 미지근해졌고 오히려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봉화나인이 우물가를 지나다가 길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길복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기운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저것은 사람 기운이 아니다. 불기가 깨어났구나. 봉화나이는 급히 길복을 끌어내어 헛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길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약을 훔쳐 먹었습니다. 도사께 다시 약을 구해 해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박 노인은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약을 훔친 죄가 드러나면 자신도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냥 열병이다. 며칠 지나면 낫는다. 박 노인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길복은 열기를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애를 쓸수록 오히려 손끝에서 미약한 불꽃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길복은 헛간에 홀로 누워 몸부림쳤습니다. 열기가 뼈속까지 파고들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제발, 제발 이 고통을 멈춰 주십시오. 그가 신음하며 중얼거렸을 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그 빛은 점점 커지더니 작은 아이 모양을 하고 길복 앞에 나타났지요. 크크크, 드디어 깨어났구나. 길복은 놀라 벌떡 일어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냐? 나는 화동이라 한다. 오래전 이 집안에 봉인된 불의 정령이지. 화동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훔쳐먹은 약이 바로 나를 가두던 봉인이었다. 그것이 내 피와 섞이면서 이제 내 몸이 곧 나의 집이 되었지. 길복은 경악했습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어찌 되는 것이냐? 이대로 두면 내 몸이 타들어가 재가 될 것이다. 화동은 길복 주위를 빙빙 돌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와주마. 내 몸의 불기운을 가끔씩 빨아들여 주지. 대신 나에게도 불을 먹여야 한다. 불을 먹인다니 무슨 말이냐? 장작이든 촛불이든 불타는 것을 내게 주면 된다. 간단하지 않으냐? 길복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타 죽을 것 같았지요. 알았다. 약속하마. 화동은 씩 웃으며 길복의 어깨 위로 올라앉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몸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기묘한 공존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길복은 화동과의 약속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밤마다 몰래 촛불을 훔쳐 화동에게 먹였지요. 그러나 어느 날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박 노인이 길복을 불러 온종일 바치를 시켰고 저녁까지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길복은 지쳐 쓰러져 그대로 잠들어 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화동은 배가 고프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약속을 어겼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화동이 사라지자 길복의 몸에서 다시 열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국간에서 일하던 길복은 박 노인에게 또다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 게으른 놈아,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밥만 축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길복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그의 손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파직. 불꽃은 마른 집단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마루리 일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불은 빨리 꺼졌으나 말 한마리가 놀라 다쳤지요. 벼락불이다. 하늘이 노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박 노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벼락은 무슨 머슴들이 부주의한 것이다. 그리고는 길복을 비롯한 머슴들을 매질했습니다. 길복은 매를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길복은 분노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집을 불태울지도 모른다.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화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불은 죄가 아니라 힘이다. 내가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나 길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사람의 도리를 지킬 것이다. 그는 스스로 불기운을 억누르는 법을 익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그렇게 견뎌냈지요. 마국간 화재 사건 이후 봉화나이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박 노인의 방에 들어가 약상자를 살폈습니다. 약환을 하나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이것은 약환에는 붉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봉화나이는 그 문양을 보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옛 기록에서 본 적이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왕실 연단술의 표식이었지요. 왕실 연단술이라니 봉화나이는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한양에서 큰 불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이지요. 왕실을 거의 태워버릴 뻔한 불재였습니다. 그 뒤로 연단술은 금기시되었고 관련된 모든 기록이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집에 연단술의 약이 있는 것인가? 봉화나이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윤 대감이 단순한 시골 양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는 한때 내의원의 관리와 연을 맺었던 자였고 연단술 연구에 관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봉화나이는 급히 길복을 찾아갔습니다. 길복아, 들으라. 이 집안에는 오래된 죄가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오래된 죄가 너를 불덩이로 만든 것이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모두가 화마에 삼켜질 것이다. 길복은 봉화나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희는 길복의 상태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가 밤마다 식지 않는 열에 시달리는 것을, 몸을 떨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지요.
어느 날 밤, 연희는 몰래 헛간으로 길복을 찾아갔습니다. 길복아, 아씨,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길복은 놀라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아픈 것을 알고 있다. 혼자 괴로워하지 말 거라. 아씨, 연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지만 죄를 갚는 길은 스스로 찾는 것이다. 그녀는 한지에 정성스럽게 부적 문양을 그려 길복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불길을 막는 부적이다. 몸에 지니고 있거라. 길복은 부적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은근한 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길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덩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는 연희를 다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연희는 그런 그를 보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요. 대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아 길복을 돕겠다고 말이지요. 연희는 아버지의 서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사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그리고 이 집안의 과거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밤마다 연희는 촛불을 켜고 오래된 문서들을 읽어 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윤대감의 병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얼굴은 창백을 넘어 누렇게 변했지요. 대감은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습니다. 박노인은 초조해졌습니다. 대감이 돌아가시면 자신의 자리도 위태로워질 터였습니다. 남은 약환을 모두 대감께 드려야겠다. 박노인은 비밀 약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길복은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악했지요. 안 됩니다. 그 약은 독입니다. 길복이 박노인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감히. 제가 그 약을 먹고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감께서 드시면 더 큰 화를 입으실 것입니다. 박노인은 길복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훔쳐 먹은 것이었구나. 박노인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이놈이 귀한 약을 훔쳐 먹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길복은 붙잡혔고 마당에 끌려 나왔지요. 곤장 30대를 쳐라. 길복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대감을 구하려 했을 뿐인데 도둑으로 몰린 것이었습니다. 매가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길복의 몸속에서 불기운이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지요. 15대째 맞았을 때 길복의 눈이 붉게 변했습니다. 박노인이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천한 놈이 주제를 모르고. 그 순간 길복의 손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불꽃은 박노인의 옷자락에 옮겨 붙었지요. 이야! 박노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며 불을 끄려 했습니다. 길복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불기운을 억눌렀습니다. 불길을 몸 안으로 다시 삼켜버렸지요. 그러나 그 대가는 컸습니다. 길복은 크게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길복아. 연희가 달려왔으나 길복은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길복이 혼수 상태에 빠진 사이 연희는 마침내 아버지의 비밀 서고에서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족보와 서찰이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읽어 내려가던 연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서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한때 왕실의 연단술 연구에 관여했다는 것, 그리고 큰 화재 사건 후 죄를 덮기 위해 밀지를 받았다는 것이었지요. 양민의 아이를 빼앗아 노비로 삼아 봉인을 이어가라. 그것이 왕실의 명령이었습니다.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찰을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노비로 키운 아이의 피의 불길을 봉인하는 비술. 그 아이가 20살이 되면
약을 먹여 불귀와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몸을 제물로 삼아 집안의 죄를 씻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길복인가? 연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족보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지워진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감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이름은 먹으로 지워져 있었지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귀의 그릇. 연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길복이 사실은 아버지의 친아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제물로 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길복을 이대로 불덩이로만 살게 둘 수 없다. 반드시 구해내겠다. 길복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방이 불길로 둘러싸여 있었지요. 길복아. 화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길복이 돌아보니 화동이 거대한 불기둥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원래 이 집안의 죄를 대신 짊어지라 태어난 몸이다. 무슨 말이냐?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20살이 되면 약을 먹고 불귀와 하나가 되어 이 집안의 죄를 태워 없애는 제물이 되는 것이지. 길복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화동은 길복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세상을 불태우자. 너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유혹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길복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만든 집안, 자신을 버린 부모, 자신을 이용한 사람들. 그러나 그때 연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따스한 눈빛, 그녀가 건네준 부적,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아니다. 길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죄를 갚되 죄 없는 이들을 태우지 않겠다. 어리석은 놈. 화동이 소리쳤으나 길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불귀가 아니다. 그 순간 길복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는 헛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연희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길복아, 정신이 드느냐? 아씨, 길복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알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길복은 놀란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화나임과 상의했다. 내 몸에 깃든 불길을 완전히 제어하려면 도사를 찾아가 진짜 연단 비방을 알아내야 한다고 했다. 길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씨, 저는 머슴입니다. 이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설득하겠다. 너는 가서 진실을 밝히고 내 몸을 되찾아라. 길복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씨.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몸이 폭발하기 전에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이지요. 도사의 진짜 얼굴. 길복은 봉화나인과 함께 도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을을 벗어나기도 전에 도사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도사는 나무 아래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기다렸습니까? 길복이 물었습니다. 도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왕실 연단술의 마지막 책임자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윤씨 집안과 나는 같은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오래전 불제에 관여했던 자들이지. 도사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 길복. 도사가 길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사실 윤 대감의 친아들이다. 뭐라고요? 길복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귀, 봉인을 위해 몰래 바꿔치기 된 아이였다. 왕실은 불제의 모든 책임을 몇몇 가문과 연단술사에게 떠넘겼고 우리의 핏줄은 대대로 불귀 봉인의 그릇으로 쓰이게 되었던 것이다. 도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어미는 이 사실을 알고 슬픔에 미쳐 세상을 떠났다. 윤대감은 죄책감에 병들었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다. 길복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노비의 자식이 아니라 양반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러나 재물이 되기 위해 버려졌다는 것.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봉화나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 집안의 죄가 아니라 조선 왕실 전체의 죄로군요. 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끝낼 때가 왔다. 불길에 휩싸인 종가. 그들이 종가로 돌아왔을 때 집 앞에는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질비했습니다. 자원부 관리들이었습니다. 윤 대감의 집안을 수색한다. 관리들이 소리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연희가 나와 물었습니다. 연단술의 잔재를 없앤다는 왕명이다. 모든 서책과 약재를 압수할 것이다. 관리들은 거칠게 집안을 뒤졌습니다. 봉화나이는 그들이 들고 온 보따리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잠깐 저것을 보자. 그녀가 보따리를 펼쳐보니 안에는 봉임 부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봉화나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가짜다. 불길을 막는 부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하는 부적이다. 뭐라고? 도사가 달려와 부적을 살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다. 왕실에서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것이다. 그 순간 관리들이 집 뒤편에 오래된 연단 가마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다. 저것을 부숴라. 관리들이 가마를 부수려 하자 도사가 외쳤습니다. 안 돼. 그 가마는 아직 불기운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쾅! 가마가 폭발했습니다. 불길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지요. 불이야, 불이야. 순식간에 집안 곳곳에 화마가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명, 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였지요. 길복은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그의 몸속에서 불기운이 다시 폭발하듯 치솟았습니다. 차라리 이 몸 하나로 끝내자. 길복은 마음먹었습니다. 몸을 제물로 바치는 최후의 선택. 도사가 길복을 붙잡았습니다. 듣거라, 길복.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진짜 봉임 비법을 전수하겠다. 도사는 길복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불기와 하나가 된 자가 스스로를 제물 삼아 하늘 아래 모든 불기운을 끌어안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불기가 내 몸으로 모여들고 내가 사라지면서 함께 소멸하게 된다. 길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길복아. 연희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길복의 팔을 붙잡았지요. 안 돼.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길복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씨,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하지만 훔친 약으로 얻은 힘이라도 마지막엔 남을 살리는 데 쓰고 싶사옵니다. 길복은 부드럽게 연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불덩이가 아니라 사람으로 말입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복아. 길복은 모든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윤대감도, 박노인도, 머슴들도, 봉화나인도 모두 밖으로 나갔지요. 길복은 홀로 타오르는 종가 마당 가운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길복은 온 힘을 다해 몸속 불기운을 끌어모았습니다. 봉화나인이 마지막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 밖에서 북을 두드리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의 불이여, 땅의 불이여, 사람의 불이여, 모두 하나로 모이라. 화동이 길복의 어깨 위로 올라앉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불은 내 뜻대로 쓰라. 화동은 스스로를 길복에게 온전히 맡겼습니다. 길복의 몸에서 열기가 치솟았습니다.
온몸이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마음속에서 불기가 포효했습니다. 함께 세상을 태우자. 아니다. 길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치열한 내적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불을 세상에 퍼뜨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과 함께 묻을 것인가. 길복은 선택했습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 모든 불이여. 그 순간 길복의 몸에서 거대한 화염 기둥이 솟구쳤습니다. 화염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종가와 고을 하늘을 붉게 물들였지요.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저것은 무엇인가? 하늘이 무너진다. 연희는 무릎을 꿇고 길복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길보가, 길보가. 화염 기둥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불은 사방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불길이 길복의 몸으로만 모여들었습니다. 타오르는 집안의 불, 연단 가마의 불, 관리들이 가져온 가짜 부적의 불기운까지 모두 길복에게로 흘러들었지요. 길복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마침내 모든 불기운이 그의 몸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화염 기둥이 서서히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작아지더니 사르르 불길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불길이 사라진 뒤 마당에는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길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서 있던 자리에 작은 불씨 하나만 남아 있었지요. 연희가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보가. 그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사원부 관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사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라. 왕실이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관리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왕명이었습니다. 연단술의 모든 증거를 없애라는. 증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없애려 한 것이지. 도사는 품에서 연단술 기록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록이다. 그리고는 그 기록을 불에 태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불기의 그릇으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윤 대감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길복은 내 친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나는 왕명에 따라 내 아들을 버렸습니다. 불기의 제물로 만들기 위해. 윤 대감은 통곡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봉화나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불기운은 다 타고 남은 제뿐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예언했던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하늘의 불기운이 가득하다는 것은 길복의 운명을 말한 것이었고, 큰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오늘의 일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복선이 회수되었습니다. 종가는 반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죄와 상처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감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관직을 내놓고 남은 재산도 내놓겠다. 그는 스스로 유배를 자청했습니다. 연희야, 너는 자유롭게 살 거라. 신분과 여식을 막론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집안을 꾸리거라.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 왕실에서는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연단술 관련 문서를 모두 태우고 더 이상 백성의 피를 제물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지요. 사원부 관리들은 윤 씨 집안에 대한 처벌을 거두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얼마 뒤 연희는 집안의 머슴과 노비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박 노인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집을 떠났지요. 연희는 작은 서당을 세웠습니다. 길복의 이름을 딴 서당이었습니다. 길복서당. 그곳에서는 신분을 막론하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작은 제당도 세웠습니다. 사람과 신이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었지요. 봉화나이는 그 제당의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길복의 넋을 위로하는 굿을 정기적으로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연희는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길복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불덩이 머슴이 남긴 불씨.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마다 길복이 사라진 날이 되면 연희와 마을 사람들은 작은 등불을 켰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들면 연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길복이라는 젊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힘을 얻게 되었다면 그 힘을 남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연희는 부드럽게 가르쳤습니다. 길복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람들을 구했지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훈을 새겼습니다. 어느 초여름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홀로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산허리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반딧불보다 조금 큰 신비로운 불빛이었습니다. 불빛은 잠깐 춤을 추듯 움직이더니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장난기 어린 화동이 웃으며 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혹은 길복이 미소 짓는 얼굴 같기도 했지요. 길복아, 잘 쉬고 있느냐? 연희는 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연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쓰고 있는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덩이 머슴 길복의 이야기. 그녀는 붓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불을 부르되 그 불을 어찌 쓰느냐에 따라 죄도 되고 빚도 된다. 연희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켜진 등불들이었지요. 길복이 남긴 불씨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스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길복은 신분의 굴레에도 불기의 저주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람의 도리를 지켰고 마지막 순간에도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욕심을 부려 남을 해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힘을 나누어 남을 도울 것인가. 길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